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우는 어떤 거의 근원적인 목적이기는 해. 근데 이거 자체는 수식 자체도 조금 어렵고 좀 전문적인 내용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제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지 않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문제 자체는 그거는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일단 여기서 몇 가지 그냥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모집단, 표본집단, 이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표본집단이라고 하고 표본이라고 하기도 해. 뭐 전수조사, 뭐 표본조사, 그리고 전수조사, 임의 추출. 이런 것들 뭐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보건 추출이라고 하죠. 자, 뭐 들어본 일도 있고 있겠지만 좀 일단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치자고 자료가. 예를 들면은 뭐 충남 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되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치자고. 예를 들면은 충남 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런 것들 조사한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되게 포괄적이잖아. 가장 정확한 건 뭐야? 모든 고등학교 2학년을 다 물어봐가지고 자료를 모으면 가장 정확하겠지. 그게 사실 기본적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몇 명만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런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의 우리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게 전체 우리가 어떤 해당하는 내가 조사를 원하고 자료를 원하는 요구하는 어떤 집단 전체를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불러. 얘를 모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자료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면 돼.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에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일부를 뽑아서 얘네들을 표본으로 만드는 거야. 표본 집단이라고도 하고 표본이라고도 해. 얘네들이 표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을 조사를 함으로써 이 전체의 어떤 경향성을 내가 추정을 해보겠다. 이게 통계적 추정이야. 간단하지? 이게 다야. 그런데 봐봐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여기 다 조사했다는 게 이게 전수조사고 얘네들만 조사하겠다는 게 표본조사야. 근데 만약에 이게 추출을 할 때 굉장히 특정한 예를 들면은 여학생들만 내가 추출을 했어. 그러면 이 조사가 이 어떤 모집단의 어떤 전체성을 대표한다고 하기가 쉬울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이렇게 표본을 만들 때는 반드시 임의 추출을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 무작위로 추출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작년이냐 재작년이냐 선거철이었잖아. 그때 한참 이게 좀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유선 전화로만 설문조사를 했던 그 설문조사가 있었던 거야. 그럼 실제로 요즘 유선 전화 집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니? 그리고 그 유선 전화를 그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한정적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조사하는 사람이 거의 일가족에 전화했을 텐데 그 유선 전화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이며 그때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정일을 하는 가정주부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적으로 한정이 되잖아. 유선전화를 어떻게 해요? 그게 예전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그 설문조사가 결국에는 이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이 표본들이 이 모집단의 어떤 특징을 반영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한참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래서 유무선을 다 해. 전화로요? 지금 요즘 설문조사는 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표본으로 됐다 안 됐다라는 거. 인터넷으로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하는 걸 제외하고는, 내가 직접 뭔가를 하는 걸 제외하고는 이 무작위로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그걸 받고 내가 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어쨌든 요거를 만약에 이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표본을 만들 때는 이미 추출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 이미 추출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만 요것을 조금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걸로 조금 생각을 하자면은 복원 추출이라는 게 돼야 돼. 이거 이미 추출은 결국 우리가 복원 추출이구나 라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라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너를 뽑았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너가 딱 뽑혔어. 그 다시 넣어놓고 다시 너를 다시 뽑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네가 다시 뽑힐 확률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복원 추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무나 뽑힐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 자체가 뽑혔을 때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뽑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결국 복원 추출의 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추정이라는 것을 이제 뭘 추정해야 되느냐? 일단은 평균을 추정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평균이잖아. 평균을 추정할 수 있어야 돼. 자, 평균을 추정한다. 자, 그러면은 이 평균을 추정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모 비율을 가지고, 모 평균을 갖고 표본 평균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표본 평균을 갖고 모 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자, 우리 봐봐.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해.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해가지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럼 전체를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이건 되게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 우리가 맨날 봐오던 거니까. 그런데 이 위에 있는 1번이 좀 헷갈리는 문제야. 아니, 전수조사를 다 했어. 응? 이미 다 전수조사를 했어. 그런데 왜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느냐? 왜 구해야 됩니까? 자, 평균이라든가 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이 평균 분산. 이걸 다 포함하는 거다. 얘가 평균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얘는 뭐냐면은 야, 전체 조사했더니만은 뭐 이래. 그런데 그러면은 야, 우리 충남 과학고 애들만 대놓고 하면 저 어떻게 나올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생각해봐라. 이미 그 모집단이 조금만 내가 이렇게 소팅이나 뭐 엑셀 같은 걸로 소팅만 잘 해놨으면은 굳이 추정 안 해도 정확한 값을 다 따질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려. 나는 좀 그래. 나는 이게 처음에 이 개념을 이해할 때 굉장히 좀 헷갈리는 편이었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그게 있는 거야. 근데 그냥 그래.
그냥 이것은 너가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해. 그냥 모집단이 주어질 수도 있어. 모집단에 어떤 것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표본 집단의 어떤 특징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 요것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추정을 하는 거다. 그치? 자, 두 번째는 확률을 추정하는 거야. 확률. 여기서는 비율이라고 얘기해. 예를 들면은 모집단 전체에서 예를 들면은 연예인 누구 좋아하냐? NCT요. NCT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비율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니잖아. NCT 좋아해 싫어해 둘이야 끝이야 이게 다. 그러면은 모집단에서 NCT를 좋아하는 사람의 좋아할 확률은, 이 말은 이 모집단 전체에서 NCT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과 같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모비율, 모비율이라든가 표본 비율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 비율을 조금 그냥 쉽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대신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의 확률이야. 또 방금 얘기한 것은 NCT를 좋아하는 애들의 있을 확률. 여기서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NCT를 좋아할 확률 이런 거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20%가 NCT를 좋아한다 치자. 그러면은 NCT를 좋아하는 비율은 20%인 거야. 0.2인 거라고. 좋아하지 않을 확률은 0.8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것을 구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 모비율을 가지고 표본 비율을 추정하는 게 있고, 네 번째는 표본 비율로 모비율을 추정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결국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있잖니, 그냥 요 네 가지를 구하면 돼. 결국에 요 네 가지는 있잖아, 문제 자체는 완전히 정형화가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실제로 개념을 조금 깊이 들어가자면은 굉장히 이거 까다롭고 어렵거든. 그런데 그냥 문제만 내가 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문제를 딱 봤을 때, 야, 통계적 추정 문제다. 뭐야? 아, 이거 4개 중에 요거 하라는 얘기네 라고 하면은 풀이 방법은 그냥 정해져 있어. 그래서 지금 좀 이따 이제 하나하나 풀이 방법들을 알려줄 거고, 그 풀이 방법을 가지고 이제 네가 문제를 푸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조금 어렵게 문제 출제된다라고 하는 학교에서 꼭 한번 등장하는 내용이다. 이제 일반 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걸 잘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이거는 지금 너네 학교의 특성상 너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요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할게. 표본 평균의 확률 공포라는 거거든. 지금부터 자 요걸 할 거야. 자, 요 2번, 4번 말고 1번 모평균에서 표본 완전 말도 보여 지금 잘못 문자니까. 모평균에서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모비율을 통해서 표본 비율을 구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로 먼저 할 거야. 이거 다 끝난 다음 좀 쉬고 표본에서 이제 모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할 건데, 자, 요거 2개를 먼저 할 거거든. 자, 요거 2개 하기 전에 이 표본이라는 집단이 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이게 왜냐하면은 이거 예를 들 때는 가장 좋은 게 설문조사야. 사람들 예로 들면은 뽑아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게. 사실 요거 나도 사실 나 수학 전공이 아니잖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 지금도 가끔씩 그런 생각은 들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는 있는데, 어쨌든 한번 보자고. 어떤 모집단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확률 변수 x를 내가 한번 구하자. 어떤 모집단의 예를 들어서 몸무게의 평균, 키의 평균 이런 것들 한번 내가 정했다고 보자. 자, 모집단에서
어떤 모집단이 있어. 어떤 집단이 있어. 모집단.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를 내가 구해보겠다는 거야. x. 그럼 x의 평균을 내가 m이라고 하고 분산을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뭐 기호는 너무 이제 뻔하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 이렇게 쓸 때 자, 얘네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를 다시 한번 확률 분포를 하겠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지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자, 이게 뭐냐면은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설명해 줄게. 좀 이런 식이야. 어떤 그 확률 변수가 있어. 얘가 1, 2, 3, 4가 나올 수가 있고 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얘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확률을. 그럼 우리 요 표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 뭐 1도 아니지. 할 수 있어. 그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지금부터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미 추출을 할 거야. 이미 추출은 뭐야?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1을 2번 뽑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복원 추출을 할 때 내가 모집단에서 이 모집단이지 얘가 1, 2, 3, 4가 모집단이 되는 거야.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겠다는 거야. 크기가 n인. 그럼 여기서는 내가 크기가 2인 표본 집합을 하면 돼요. 2인 것을 한번 내가 뽑아볼게. 자, n이 2인. 근데 봐봐. 여기서 n이 2라고 하면은 애들이 진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사람들 100명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내가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것도 틀린 게 아니야. 맞긴 맞아. 그런데 여기서 n이 2인 것을 뽑으려면은 2개를 내가 뽑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1을 2개 뽑아도 되고 2를 2개 뽑아도 되고 3을 2개 뽑아도 되고 4를 2개 뽑아도 돼. 2를 뽑아도 되고 3을 뽑아도 되고 4를 뽑아도 돼. 그치?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몇 가지가 나올 수 있겠니? 16가지가 나온다고. 16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16가지의 경우가. 3개를 뽑으려면은 그렇지, 64가지가 되는 거야. 64. 그러니까 그 많아지면 내가 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그러면은 내가 n이 2개인 것을 뽑은 한번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예를 들면 봐봐. 자, 내가 x1, x2, x3, x4, x1, x2, x3, x4 이렇게 가지고 뽑는 경우가 있겠지. 얘랑 얘 뽑는 경우, 얘랑 얘 뽑는 경우, 얘랑 얘 뽑는 경우. 그런데 봐봐. 확률은 이렇게 다 다르지만 평균은 다르지 않잖아. 평균은 다르잖아. 확률은 같지만 평균은 되면 얘 곱해가지고 더해야 되잖아. 얘 곱해가지고 더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요 상황에서의 평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되겠냐? 그 상황에서 평균이요? 응. 4분의 1? 자, 1 요거 2개를 뽑았다는 거야. 그러면 몇이 되겠어? 16분의 1. 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2분의 1, 1, 1로 했으니까 얘는 그럼 뭐야? 2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얘의 평균은? 2분의 1. 응? 2분의 1. 아니 이게 2개가 이것이 2개가 있으니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1인 경우로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 1이지 평균. 2하고 1의 평균은 1.5가 되겠지. 3과 1의 평균은 지금 내가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2가 되겠지. 4와 1의 평균은 3.5가 되겠지. 2.5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쭈루루루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봐봐, 내가 n이 2인 숫자가 2인 평균을 내가 뽑을 때 보면은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있어서 여기서는 지금 16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얘기하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16가지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이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부터 얘를 가지고 나서 표본 집단의 어떤 표본 집단의 확률 분포를 x바라고 이렇게 써요. 요거야. 이건 있잖아. 그 두 명에 대한 걸 내가 구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집단에서 전부 다 두 개씩을 내가 뽑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뽑은 애들의 전체의 평균을 구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다른 내용이야. 우리가 그냥 표본 이것만 갖고 구하면 되는 거냐? 얘네들은 이미 조사할 때 다 조사가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있잖아.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아까처럼 나온다고. 우리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전체는 이렇다. 우리 학교의 인원수는 몇 명인데 얘네들은 어떨까?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나는 봤을 때 문제로서 나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어. 왜냐하면 표본 집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를 들어 충남과학고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치자. 고등학교 2학년 애들 100명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00명 중에 우리 학교 애들만 뽑아놓고 얘네들만 조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있는 애들을 100명씩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게 수백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수백만 가지 뭐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너희 학교에 한 명 빼가지고 딴 애 들어와 있으면 걔들도 집단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충남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10,000명이고 10만 명이라고 치자. 10,000명 10만 C 그리고 너네 학교 애들 100명이라면 이 정도의 그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 집단 하나를 표본 집단이라고 봤을 때 쟤네들이 어떤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질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뭔 소리인지 알겠니 이게? 아니 이게 굳이 사실 문제 푸는데 이해할 필요는 없어 이게. 근데 정확하게 이거 좀 알고 있는 편이 좀 좋을 거야.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풀 때 애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문제도 다 내가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다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애들이 문제 풀다 보면 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거 4개가 있으면은 4개 중에 얘 하나 뽑는 것도 얘한테는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된다는 거야. 막말로 너만 100번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건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 학교 애들이 100명인데요. 걔네들 100명에 대한 어떤 것은 어떻게 추정이 될까요? 이렇게라고 문제가 나오는 것은 나는 조금 엄밀하게 봐서는 과연 그게 맞는 표현일까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나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학과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건 내 개인적인 사견이야. 문제를 풀 때 너무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자, 그랬을 때 모집단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표본 집단 X인데 얘네들을 표본 집단을 표본을 몇 개로 하느냐? 내가 N개로 N개로 이루어진 표본 집단을 내가 구한 것을 X바라고 한다면은 이 X바의 그 평균은 이 X바는 모집단과 동일해. 이 표본 V라고 하자. 그냥 시그마라고 하지 말고 Vx는 뭐라고 하지? n분의 시그마 배우게. 그리고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사실은 문제는 있잖아. 요것만 풀면은 다 나와. 문제는 요것만 풀면 그냥 다 나와. 요것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답은 다 나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요 x바라는 것을 내가 한번 구해볼게. 얘가
표본 평균이야. 표본들의 평균. 보시죠. 쌤, 응? 다음 주에 모평 보는 거 응. 수트 나와요? 2학년들 거, 안 나와. 내가 사실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너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요거 n- 요거 하나 때문에. 요게 자, 봐봐.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볼게.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얘기를 할게. 자, 문제를 풀 때와 개념을 알고 있는 거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따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내가 풀어볼 건데, 문제는 진짜 간단해. 문제는 진짜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자, 첫 번째. 자, 모집단이 있어. 이 모집단에서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m, 분산을 시그마 제곱,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이 모집단에서 표본의 어떤 개수가 n개인 표본 집단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이 표본 집단 x의 평균은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럼 봐봐. 이 표본 집단 n개가 있잖아. n개가 뭐야? 자, n개로 이루어진 표본 집단이야. 그러면은 몇 개가 있겠니?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야. 보통 n개가 주어지겠지. 크기가 n인 표본을 1부터 n까지 내가 쭉 만들었어. 표본을 쭉 만들었다는 거야. 표본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 표본을 몇 개를 만들었는지 나도 몰라. 아무튼 그 n개만큼을 만들었다는 거야. 너 혹시 조금 이해할 때 있잖아. 혹시 그거 헷갈리지 마라. 내가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아까 그랬잖아. 그 인원수라고만 생각하면 조금 골치가 아픈 문제가 되고, n개를 만들었다는 거야. 10개인 집단을 n개를 만들었다는 거야. 10개의 집단을 n개를 만들었다는 거야. 아씨, 나도 헷갈리고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문제 보면 되게 쉬워. n개를 만들었을 때 그 이 n개들이 어떤 평균을 갖느냐 이거야. 어떤 평균? 얘는 봐. 어떤 1부터 2, 3, 4, 5, 6, 7, 8, 9, 10, 10개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n개 표본 집단은 n개를 만들었어. n개 10개를 만들었다면은 이 10개의 평균들을 이 10개의 어떤 합들을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 아니냐? 그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분산은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그치? 평균이면은 n분의 1으로 나눠야 되는데 왜 n-1로 나눌까? 이게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가 정말 가끔씩 있어. 조금 이제 문제 나 좀 어렵게 내요라고 하는 학교들 중에 요렇게 내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 얘가 왜 n-1로 될까요? 요 얘기. 근데 S제곱이 뭐예요? 이게 이 표본 집단 x바의 표본 표준 편차야. 표본 분산이야. 표본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잖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야. 거기다 루트 씌우면은 표준 편차고. 근데 얘네들은 왜 n 플러스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눌까 이 얘기야. 자,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서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은 그거 증명돼 있는 걸 하나를 뽑아서 줄게. 나도 이것을 처음에 이거 찾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건 그거야. 표본 분산은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야. 그냥 이것을 일단 그렇게 암기를 해놔요. 자, 표본 분산과 이거야. 그냥 일단 이렇게 이게 실제로 그냥 n으로 나눠보고 n-1로 나눠 봤을 때 실제로 분산 표본 모분산과의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더라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이게 바로 첫 번째야. 모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합시다. 요 얘기야. 지금부터는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진짜 간단해. 진짜 간단해. 자, 그대로 내가 문제 한번 여기다 풀어볼게. 여기다 그냥 공식 여기다 써놓고. 자, 모평균이 20, 모표준 편차가 8. 자, n이 20, 모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야. 이거 분산이라 표준 편차다. 표준 편차가 8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 49. n이 49인 표본.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내가 49개를 뽑는다는 거야. 근데 49개를 뽑는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표본을 하는데 그것이 49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큰 문제는 없는 거야, 여기서는. 자, 49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다음을 보세요. 여기 x의 평균과 여기에 이 x와 자, 분산 x 요거 구해 보세요. 요 얘기야. 요거부터 먼저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뭐야 하고 있어? 모집단이 저거일 때 표본 집단 이거라고 있잖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얘는 지금 20이고 분산은 뭐야? 64야. 그치? 8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2x부터 한번 구해볼게. 2x는 뭐라고? 똑같아. 자, v 2x 반은 그냥 20이야. 그치? 자, v x 반은 뭐라고? 49분의 8의 제곱이잖아. 그럼 뭐야? 49분의 8864. 여기서 표준 편차는 7분의 8. 끝. 이게 다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모집단에서 어떤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나온 걸 나와서 나중에 이거 우리가 구해야 될 때도 있어. 물론 당연히 구해진 상태에서 표본 집단을 내가 이 n만 주어진다면은 그냥 문제 자체는 이게 다야. 그래서 이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고 절대로.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바로 모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본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야. 자, 이렇게 해놓고선 뭐가 나오냐면은 뭐 이런 거. 이제 요것이 결국엔 또 뭐냐면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집단은 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이 n을 계속 늘리잖아. n을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 n이 충분히 크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른다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 얘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이 n은 있잖아. 충분히 크지 않아도 무조건 표본 집단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어. 무조건이야, 얘는. 그런데
얘가 정규분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표본 집단의 n이 충분히 크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그럼 이 충분히 크다라는 기준이 어디가 될 것이냐? 없어. 보통은 30보다 크면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봐봐, 여기서 지금 49인 표본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는 얘가 어떤 놈들이든지 간에 정규분포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간에 얘는 아마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지. P x가 22보다 클 확률, x바가 22보다 클 확률. 표본을 출출한 놈들이 22보다 평균이 20이잖아. 22보다 클 확률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거는 표준,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 봐봐. x바는 야, 편차가 뭐야? 22인데 평균이 20이잖아. 그치? 22, 여기 Z로 바뀌겠지? 22 빼기 20 그리고 여기가 몇이야? 어디시에요? 여기 우리 뭘로 나눴었니 그때? 얼마였어? 아이 표준편차로 나눴잖아. 이거 정규분포 기억 나 지난주에 했던 거? 정규분포 앞에 보면 나와. 자, 지금 얘네들을 표준화하고 있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시그마로 나눠야 돼. 시그마가 뭐야 근데? 7분의 8로 나눈 그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봐도 사실 잘 구하기 힘들어. 그냥 너가 스스로 풀어봐야 돼. 이 문제를 다양하게 그냥 계속 많이 풀어봐야지만이 아마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야. 자, 두 번째. 야, 요거 지금 모집단 요거 가지고 지금 설명을 끝냈어. 자, 첫 번째가 목평균하고 표본 평균 추정하는 거 지금 끝냈어. 자, 두 번째는 모비율로 표본 비율을 구하는 거야. 모비율로 표본 비율을 구하는 얘기를 할 거야. 자, 어떤 비율로 우리가 표본 조사를 보통 해가지고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모비율과 표본 비율과 모비율이 있고 모비율이 이제 확률이잖아. 그리고 표본 비율은 표본의 확률이 되는 거야. 얘네들의 평균 무산 표준 편차를 또 어떻게 구하느냐? 요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우리 보통 모비율을 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모비율은 보통 P라고 보고 표본 비율을 P 햇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모비율을 보통 표본 비율을 P 햇이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이것도 조금 헷갈리게 좀 설명을 하자면은 너무 이것은 사실 근데 문제도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굳이 내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 이건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줄게. 자, 어떤 모비율이 딱 주어져. 그럼 이를테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전체 중에 NCT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N명인 애들을 추출을 했을 때 집단의 크기가 N인 것을 추출을 했을 때 얘네들이 과연 NCT를 좋아할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일단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직관적으로 모비율에서 예를 들어 20%를 좋아한다고 쳤어. 그럼 표본 비율은 어떻게 되겠니? 그냥 20%야. 이건 직관적으로도 그냥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외워야 돼. 자, 모비율을 준단 말이야. 모비율 P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내가 한번 구해보자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럼 평균이 있고 M 분산이 표준 편차 이렇게 됐다라고 치자. 모비율에 대한이야. 모비율에 대한. 그런데 봐봐. P 햇은
n분의 x라고 우리가 둘 수 있거든. 이것은 좀 그냥 왜요? 이것 좀 p hat은 그냥 표본 내 표본분의 내가 걔네들을 좋아하는 확률이 돼버려.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전체에서 애들이 다 내가 쟤네들을 좋아하는 비율을 정해지고 내가 p hat을 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 x가 가질 수 있는 표본 비율을 표출하니까 자, 저건 그냥 일단 외워봐. 저건 저렇게 외워보면 되고 모 비율과 주어졌을 때 그 표본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표본 비율에 p hat은 이 p hat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라고 n분의 x n분의 x 2의 n분의 x 이렇게 이렇게 봐버리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표본 비율은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항 분포야. 이항 분포. 봐봐 얘는 봐봐 DNP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n명을 추출했는데 n명을 독립시행해서 추출한 거라고 그랬잖아. 독립시행해서 추출했는데 그 확률이 p인 상태인 거야. 맞아 틀려? 맞지? 왜요? 봐봐 지금 모 집단에서 내가 n명을 뽑았어. 그럼 n명을 선택한다는 거잖아. 독립적으로 n명을 n번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걔네가 NCT를 좋아할 확률은 20%잖아. 그럼 우리 그걸 이항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n명을 내가 추출한 표본 비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은 얘 BNP일 때 여기의 평균은 뭐야? NP였지? 분사는? NPQ. 그렇지. N, PQ. 자, 시그마 X는 루트 NPQ. 그치? 그치? 그럼 N은 봐봐. 2의 X에다가 N분의 1 곱한 거잖아. 그러면은 N분의 1 곱하기 2의 X이기 때문에 얘는 N분의 1 곱하기 NP.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그냥 P. 똑같아진다는 거야. 두 번째, V의 P hat은 V의 N분의 X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N 제곱분의 1 V X라서 N 제곱분의 1 N P Q 이래서 N분의 PQ 이렇게 돼. 자, 요걸 다 외우라는 것이야. 자, 우리 저거 봐봐. 저거 나중에 B에서 저 N이 충분히 커지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지? 얘는 어떻게 된다고? 정규 분포 NP NPQ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잖아. N이 충분히 커지면. 그런데 이 표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P고 분산이 N분의 PQ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이 표본 비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N이 충분히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규 분포 P N분의 PQ 이렇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어떤 특성에 대한 모비율이 0.1에 모비율이 0.1에 그럼 t가 0.2라는 얘기지. 그지? 크기가 100인 표본을, 자, n이 100인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을 할 때 이 특성에 대한 표본 비율 p-의 분산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평균은 몇? 요거잖아. 0.1. 그지? 분산은 n 100분의 p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그냥 되는 거야. 뭐 꽤 복잡한 숫자가 되겠지. 그리고 뭐 분산 표준 편차는 예. 이렇게 될 것이고.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 자체는 그냥 이것만 외우면 거의 다 돼, 그냥. 문제 자체 푸는 데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거의 큰 문제가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나중에 이제 표본 비율 갖고 모비율이나 모평균 구하는 것도 있잖아. 거의 똑같아. 공식 하나만 딱 알고 있으면 돼. 문제는 그 네 가지의 공식으로 다 풀려, 정말로. 안 풀리는 게 없어. 자, 이렇게 되고,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얘를 n이 지금 충분히 크잖아. 그럼 얘는 P의 정규 분포를 그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P햇이 0.2보다 크고 0.3보다 작을 확률, 이거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P, 이거는 표준화를 하면은 0.2 빼기 0.2 P, 이건 뭐야? V, 이거 뭐냐, 시그마로 나눠야 되니까 이거 구해야겠구나. 이거 구해볼게. 0.04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P 0보다 크고 2.5보다 작다라고 했어. 이거는 뭐야? 정규 분포표에서 다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 확률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일단은 문제, 이거는 내가 이렇게 뭐 기본적인 개념 너한테 알려줬지만 이것을 딱 문제를 보자마자 나 이따가 내가 이것을 바로 뽑아줄게. 그냥 이 문제를 먼저 몇 문제 풀어보는 게 가장 빨라. 그냥 하다 보면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을 그냥 막 개념적으로 막 깊이 있게 파고들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진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 항상.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깊이 있게 나오는 건 아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 n분의 1. n-1분의 1. 그거 하나 빼고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내가 여기 관련된 문제를 한번 지금 뽑아줄 테니까 그걸 한번 먼저 풀어보자. 알겠지? 시너지. 응? 시너지. 아니 내가 뽑아줄게. 좀 쉬운 문제로.